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대선까지는 18일 남았습니다. 18일 남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 카말라 해리스. 지금 모든 경합주에서 오늘 또 트럼프가 전부 다 리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승부가 끝났다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계속 살얼음 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끝났고 과연 그런데 딥스 진영이 그냥 가만히 있을까? 예, 그게 퀘스천이죠. 절대로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일 이후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기득권 진영, 주류 언론 진영에서는 절대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분위기예요. 만약에 당선이 되더라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 아마 2016년 때 그때는 이제 처음이라서 그냥 뭐 인정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 뭐 그때도 인정은 안 했죠. 예, 그때도 선거인단 몇 명 자꾸 이탈해야 된다, 이탈해야 된다 부정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그 당시에도 민주당 진영이. 근데 이번에는 정말로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느낌이 더욱 강하게 느껴져요. 그 당시 때보다. 그래서 딥스테이트 진영이 절대로 트럼프가 그냥 그대로 순순히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주류 언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 한국 한인 언론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왜냐면 다들 이제 카멜라가 될 거다 될 거다 될 거다. 뭐 지금 독일 언론도 보니까 또 독일 시민의 한 80%, 85%가 카말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어차피 그 독일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타워, 아포, CNN 이런 언론들을 주로 번역하겠죠. AP, 로이터 이런 급진 좌파 언론들 주로 많이 번역 보도를 하기에 그대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게 진짜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러니까 전혀 대한 언론하고 보수 언론 그리고 보수 라디오 쪽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전혀 가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한인 언론들이 뭐 러시 림바가 누군지 모르고 빌 오라일리, 뭐 터커 칼슨, 션 해네리, 글렌 백, 댄 번지노, 터커 칼슨, 뭐 메긴 켈리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뭐 지미 도어, 뭐 패트릭 벳 데이비드, 벤 샤피로, 캔디스 오웬스, 뭐 레리 엘더 이런 사람들은 전혀 몰라요. 제가 지금 언급한 그런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솔직히 메인스트림 미디어 웬만한 기자들, 농객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사람들인데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제가 언급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계속 뉴욕타임 아포 CNN한테 속는 거죠. 뭐 뉴욕타임스는 무조건 뭐 공정한 정론지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뭐 기록의 신문이라는 별명이지만 기록이라는 거는 민주당 친화적인 그런 기록만 지금 보도하고 앉아 있고 뉴스거리가 될 만한 거는 다 보도한다는 게 뉴욕타임스 슬로건 아닙니까? All news fit to print. 자기네들 어젠다에 맞는 민주당 만만세 그런 내러티브의 기사만 신문지에 놓고 있는 거죠. 웹사이트에 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파병 북한군에 나오라 뭐 이런 말하는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합류할 준비라는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군 캠프에 있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소속 전략소통 정보보안센터는 소셜미디어 X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 세르기옙스키 훈련장에서 새롭게 입수한 영상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로의 배치를 준비하면서 러시아 장비를 착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28초짜리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녹색 군복을 입은 아시안 군인들이 줄을 서서 보급품을 받아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또 북한 간부로 추정되는 동양인 아시안 군인이 북한 억양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나오라, 야 라고 말하는 모습도 담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보안센터는 이 영상은 입수된 지 72시간도 안 됐다. 오는 1일까지 11,000여 명의 북한 군인이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와 싸울 준비가 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지금 MBC 뉴스하고 AP, 뭐 로이터 통신 다 대서특필을 했는데요. 그래서 텔레그램 친러시아군 채널 파라팩스에서도 러시아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이라면서 병사들이 줄지어 뛰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같이 가라고 외치는 이런 음성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예, 영상이 촬영된 곳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 연해주 군 기지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국정원은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 중인 러시아의 특수부대 병력 1,500여 명을 파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죠.
국정원은 북한이 향후 최대 만여 명에 이르는 추가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할 계획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미국 주류 언론에서는 북한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런 내러티브를 또 깔고 나오더라고요. 북한 푸틴 그러면 무조건 그냥 친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물론 김정은이 당연히 카말라 해리스보다는 도널드 트럼프를 훨씬 더 선호하겠죠. 둘이 관계가 괜찮으니까. 그리고 둘이 정상회담 2차례 만난 이후로 뭐 미사일 날아다닌 적 없었잖아요. ICBM 날아다닌 적 없었고, 거기에 있어서는 한국한테도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예, 미국하고 북한 간 관계가 좋아진 건. 하지만 이제 트럼프가 물러나면서 두 번째 임기가 미뤄진 거죠. 좋게 얘기하면. 바이든이 백악관에 들어가면서 다시 모든 게 이제 도루안무 타불이 됐습니다. 예, 미국하고 북한 간 관계도 더욱 악화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 공화당 진영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기기를 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공화당 다수일 거예요. 차라리 러시아 편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원들이 제가 얘기하는 건 공화당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아니라 풀뿌리들 얘기하는 겁니다. 풀뿌리에서는 다 우크라이나를 더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에 우크라이나를 더 싫어해요. 우크라이나를 미국 민주당하고 일심동체라고 봅니다.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을 아실 겁니다. 친러시아 정부였던 우크라이나 정부를 끌어내린 게 이제 오바마 정부였거든요. 뒤에서 이제 배후에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게 2014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 진영, 공화당 진영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해요. 공화당에서는 우크라이나 국가를 민주당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야 되느냐? 돈을 한 푼도 줘서는 안 된다.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패한 국가 1, 2위를 다투던 나라인데 마치 지금은 천사 국가인 양 그렇게 계속 퍼주기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 이렇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이 전쟁에 합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트럼프가 그랬죠. 이미 그제였습니다. 패트릭 벳데이빗 쇼에 나와가지고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한테 졌다 그렇게까지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수세에 몰렸고,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압도하고 있고 굉장히 슬픈 일이다. 너무나 많은 우크라이나 생명이 희생됐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연약한 외교 능력 때문에 지금 세계 곳곳이 여기저기 터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그렇죠. 뭐 러시아라기보다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우크라이나니까요. 러시아가. 자, 트럼프가 제가 폴리마켓에서 7개 주 다 앞서고 있고 베팅마켓 또 앞서고 있다고 제가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그것도 더블 스코어라고 지난 방송에서. 뭐 어떤 거는 65대 33 뭐 이런 식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뭐 65대 35. 그럼 보십시오. 경합주에서도 이제 모든 조사에서 평균치입니다. Real Clear Politics는 모든 여론조사를 최근 일주일간 평균치를 내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어제 발표했어요. 10월 17일. 자,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0.8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대다수 그 경합주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원이 항상 더 많습니다. 공화당원보다. 왜 그렇게 샘플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학력자가 더 많고 여성이 더 많고 항상 좀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경향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합주 평균치 지금 0.8점 이게 기본적으로 민주당한테 어떻게 보면 유리한 내지 훨씬 유리한 여론조사 기관들이 평균치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나마 트럼프한테 뭐 우호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공정하게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스무슨밖에 없어요. 라스무슨 여론조사 기관밖에. 근데 그것도 공화당 전국위원회에서는 너무 친트럼프다 해가지고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스무슨이 친트럼프라고 공개 선언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트럼프가 0.8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모든 경합주 그 추산을 해볼 때요. 이거 평균치를 내가지고 추산해 보면 0.8포인트 앞서고 있고요. 애리조나에서 트럼프가 1.4포인트 앞섭니다. 네바다에서 트럼프가 0.5포인트. 네바다가 계속 최근에 카말라가 앞서고 있는 걸로 계속 나왔었죠. 근데 트럼프가 역전을 했고요. 자,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가 0.1포인트 차로 간신히 역전을 했습니다. 미시건 0.9포인트. 펜실베이니아 0.5포인트 제일 중요하죠. 펜실베이니아가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 1포인트, 조지아가 1.1포인트. 펜실베이니아에서 카말라 해리스가
조시 샤피로 펜실베니아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로 선택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굉장히 크게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카말라가 샤피로를 부통령 후보로 했다면은 조금 더 어려웠을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한테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모든 그 국면이 이렇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팀 워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선택한 게 정말 뼈아픈 실수였죠. 카말라로서는. 생리대 팀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특히 한국 한인 언론 여러분 팀 워즈 별명이 템펀 팀 생리대 팀입니다. 왜냐하면은 남자들도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지금 미국에서는 메인스트림 그리고 민주당 진영에서 강하게 시동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바로 성전환 어젠다, 트랜스젠더 어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그 성전환 반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양육권까지 뺏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 그리고 급진 좌파주들이 대부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팀 워즈 주지사가 있는 지금 활동하는 그 미네소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미국이 얼마나 지금 단단히 미쳐 있는지. 미국이라기보다는 미국 민주당이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는 지금 미친 당이 됐거든요. 그걸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실성한 당이에요. 실성한 당.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인 후보들이 있는데 민주당 후보인데 찍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민주당끼리라면은 그리고 뭐 정책에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그냥 한인 찍으십시오. 그래도 할인이 들어가는 게 낫다고 보고요. 뭐 유대인들이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끼리 그냥 양쪽에 민주당, 공화당 둘 다 놓고 뭐 비즈니스도 다 여기저기 다 넣는 것처럼 한인들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안들도.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1포인트 트럼프가 앞서고 조지아가 트럼프 1.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무조건 트럼프가 이기고요. 예, 여기는 무조건 트럼프가 이제 가져가고 이제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요 5개 주가 이제 어떻게 나뉘어질까 이제 그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누차 몇 달 연속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계속 카말라가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다고 했을 때도 저는 트럼프가 7개 주 다 휩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애리조나, 네바다,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베니아 정신 나가지 않은 한 다 트럼프를 찍을 거라고 봐요. 유세장을 보면 느낄 수가 있고 특히 팀스터스 유니언, 팀스터스 노조원들이 그 과반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미 전역 50개 주에서 앞섰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면 그것만 놓고 밀어볼 때 보통 민주당을 찍는 게 관례인데 팀스터스가. 그런데 50개 주에서 다 트럼프가 앞서 이거는 정말 휩쓸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봐도. 예, 트럼프가. 자, 그런데 어쨌든 메인스트림 미디어 내러티브를 볼 때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앞서고 있었거든요. 바이든한테. 그래서 바이든이 마치 나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토론 때는 이제 트럼프 승리 가능성이 47.1%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리고 뭐 바이든은 42.3% 이렇게 나오다가 카말라로 갈아타면서 이렇게 좀 카말라가 올라가는 반응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그 여론조사도 조작이 있었다고 봅니다. 카말라한테 후원금을 실어주기 위해서 저는 조작을 좀 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자, 근데 일단 공화당이 좀 어느 정도 긴장해야 될 거는 뭐 이번 선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계속 경합주에 이제 텍사스가 이제 들어가 있어요. 리얼클 팟텍스 이거 보이시죠? 텍사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이게 공화당 진영으로 볼 때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선거인단도 많은데 텍사스는 공화당의 상징과 같은 곳인데 이렇게 경합주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2차 경합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차 경합주라고 하면은 그 아까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7개 주고. 자, 그리고 연방 하원에서도 공화당이 지금 207석 대 196석으로 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그 전망치를 놓고 볼 때는 상원에서도 다수당 공화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런다. 최소한 두 개 의석에서 뭐 많게는 뭐 4-5개 의석도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연방 상원 레이스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테드 크루즈하고 알레드 NFL 라인배커 출신 알레드하고 얼마 전에 제가 토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서 테드 크루즈가 떡실신 시켰죠. 시쳇말로 알레드를 상대로. 자, 7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는 이제 테드 크루즈가 당연히 승리를 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텍사스에 너무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가서인지 점점 이렇게 빨간 주에서 보라색 빛을 내고 있다는 게 이제 좀 항상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뭐 6년 전에는 간신히 이겼어요. 정말 테드 크루즈가 아마 2포인트 차, 2포인트도 안 되는 걸로 알고 기억합니다. 베로 오로크 후보 상대로 간신히 이겼고요. 자, 오하이오 연방 상원 선거에서도 브라운 대 모레노인데 그래서 공화당 후보 모레노가 1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버니 모레노가 이제 공화당 후보고요. 오하이오주에서 그리고 현역 의원인 셔럿 브라운 상대로 지금 오하이오주가 공화당 주이긴 하지만 상원 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3포인트 차로 지금 앞서고 있다. 악시오스도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오하이오 상원 선거도 어쨌든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신력 있는 라스무슨 여론조사라 정말 박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꼭 트럼프는 이제 오하이오에서 거의 뭐 7, 8포인트 앞서는데 카말라 상대로 꼭 대통령이 앞선다고 상원에서 앞서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민심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나이스하고 그러면 민주당이라도 찍어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하고 뭐 아무래도 연출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하이오 주민들은 오하이오 주지사하고 대통령보다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때 오히려 좀 더 객관적으로 찍을 수 있고 오하이오 주민들이 이제 오하이오 연방 상원 선거에서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감정들도 좀 섞이겠죠. 친인척들 뭐 영향력이 또 대단하겠죠. 셔럿 브라운 의원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찍는다고 무조건 밑에 그 다운 밸럿도 공화당 찍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표가 스플릿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그게 나란히 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그걸 아셔야 돼요. 뉴트 깅그리치가 이제 공화당의 엄청난 영웅이거든요. 하원 왜 영웅인지 아십니까? 타임지 올해 인물로도 이렇게 선정됐죠. 물론 뭐 타임지 올해 Man of the Year 그때는 이제 Person of the Year가 아니고 Man of the Year였는데 올해의 사람이 아니라 올해의 남성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94년 중간 선거 때 압승을 거뒀거든요. 공화당이. 근데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당이 1955년부터 1995년까지 40년 연속 하원 장악했습니다. 예, 40년 연속. 그 정도로 민주당이 굉장히 세요. 예, 40년 연속 하원 장악하면서 이동안 어느 정도로 영향력을 키웠냐면은 언론들을 휘어잡았어요. 40년 연속 이렇게 하원을 장악하면서.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좌편향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하원이 40년 연속 민주당한테 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류 언론들이 또 요새 얘기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백악관 가져가고 공화당이 상원 가져가더라도 지금 하원은 또 민주당이 앞선다 이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초보생들은 트럼프 찍는데 그 밑에 하원을 민주당 찍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요.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는데 너무 이렇게 잘 아는 듯한 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런 건 이제 정치 서적 몇 권만 읽어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다네요. 미국 정치라는 게. 그래서 트럼프가 백악관 가더라도 연방 상원 혹은 연방 하원 지금 연방 상원 제가 볼 때 공화당이 찍힐 것 같고 왜냐면 메인스트림조차 인정했으니까. 근데 연방 하원이 민주당한테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뭐 바로 탄핵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 상대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그런 시나리오도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인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입장은 당연히 트럼프가 세 개 다 휩쓰는 거죠. 공화당이 백악관, 상원, 하원 그것도 압도적인 수치로 이길수록 좋은 거죠. 트럼프가 정책을 편안하게 펼치려면 자기 뜻대로 그리고 법무장관, 국무장관 잘 선택해야겠죠. 국가안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고요. CIA 국장, FBI 국장 다 갈아야 되고 바쁩니다. 트럼프 들어가면. 당시 뉴트 깅그리치가 1995년에 이제 연방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94년 선거에서 크게 승리를 거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공화당 혁명이라고 불렀죠. Republican Revolution. 그러니까 민주당이 얼마나 강한지를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40년 집권이라는 건 정말 거의 반세기 가깝게 집권했다는 거예요. 하원을. 자, 위스콘신에서도 지금 하프디하고 발드윈 대결하고 있는데 발드윈 민주당 후보 발드윈이 1포인트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이 오하이오주 다시 잠깐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오하이오주에서 예를 들어서 모리노 후보가 승리할 경우 그러면은 연방 상원은 공화당이 차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제 그 다수당 자리를 잃게 돼요. 모레노가 이기면. 그리고 지금 조기 투표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 응답자 그 출구조사에서 응답자 7%는 모레노를 찍었고 나머지 7%도 브라운을 찍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브라운 현역 의원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기 투표에 민주당원이 더 많이 참여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좋은 징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리노한테.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생소한 이름들이겠지만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 카말라만큼이나 중요해요. 연방상원, 연방하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려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었는데 48.4 대 41.2 이렇게 출발했는데 갈수록 바짝 이렇게 추격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46 대 45.3 0.7포인트 차로밖에 앞서 있지 않습니다. 브라운 현역 의원이요. 오하이오주에서. 이 사람이 이제 셰럿 브라운 현역 의원이고요. 오른쪽 이분이 버니 모리노 공화당 후보입니다. 자, 그리고 위스콘신도 박빙입니다. 위스콘신도 현역 의원 발드윈하고 하프디의 맞대결. 여기 보이시죠? 타미 발드윈 대 에릭 하프디 이 둘이 이제 대결을 하는데 굉장히 지금 박빙 승부입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1포인트 차로 발드윈 현역 의원이 간신히 지금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발드윈 현역 의원이 쭉 이렇게 압도적으로 앞서다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박빙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이런 것 같아요. 위스콘신도 이제 러스트 벨트에 들어가죠. 자, 그리고 펜실베이니아 현역 의원 상원의원 밥 케이시하고 데이빗 머코믹 간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펜실베이니아도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케이시 현역 의원이 9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케이시 의원은 민주당원이고 데이빗 머코믹은 공화당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 자리를 탈환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상원은 거의 지금 케이시 현역 의원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 이제 잘 아시겠죠. 예를 들어 지금 펜실베이니아가 트럼프가 리드 잡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상원도 당연히 공화당이 앞서야 되는 거 아니야? 트럼프가 앞서면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미국 정치는 복잡다단합니다. 뭐 다른 카운티 슈퍼바이저나 또 시의원 같은 경우는 또 민주당 지지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공화당 지지자가. 대통령은 공화당 찍더라도 나 이거는 민주당 찍을래. 나 그리고 저거는 공화당 찍을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쭉 공화당만 찍는 분들도 계시고 쭉 그 다운 밸럿으로 쭉 민주당만 찍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유권자도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걸 너무 좀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셔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오히려 한국 정치도 그렇잖아요. 좀 약간 틀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를 뭐 국힘당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찍더라도 그 다운 밸런스로 국회의원으로는 또 다른 티켓을 이렇게 찍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미국. They split the tick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럴 때 split the ticket. 그러니까 백악관은 트럼프 찍더라도 상원은 예를 들어서 케이시 찍었어. 케이시 현역 의원. 그래서 민주당을 찍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화당이면은 그러면은 상원은 그래도 민주당이 좀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미국인들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올해는 좀 상황이 워낙에 지금 미국 상황이 열악해가지고 아마 일치하게 예를 들면 트럼프를 찍는 경우 그 밑에 상원 하원 뭐 쫙 공화당을 찍을 그런 유권자가 더 많아질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해요. 하지만 이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펜실베이니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시간주도 굉장히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레이스, 연방 상원 레이스를 보면은 지금 굉장히 박빙입니다. 왜냐하면 공석이거든요. 원래 미시간 연방 상원 의원이었던 이제 연방 상원이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아시죠? 연방 상원이 총 100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각 주에 2명씩 있는 거예요. 현역 의원이 은퇴를 했어요. 데비 스테임나우가 현역 의원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밝히면서 공석이 되면서 바로 마이크 로저스 전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하고 민주당 현 연방 하원 의원 리사 슬라트킨이 이제 맞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그 로저스하고 슬라트킨 보면은 슬라트킨이 4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미시건주에서. 그래서 4포인트 앞서고 있어요. 연방 상원. 자, 애리조나도 큰 관심입니다. 애리조나도 크리스틴 시네마 현역 의원,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도적이었죠. 뭐 굉장히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중도 성향이었습니다. 양성애자였고요.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한 자기가 이렇게 양성애자임을 공개한 연방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키르스틴 시네마. 근데 막 그 격렬 시위 급진 좌파들의 격렬 시위에 그냥 넌더리가 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정치하기 싫어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방 상원의 친트럼프 인물이죠. 캐리 레이크. 저도 이분을 하고 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 이제 이겼으면은 좋겠지만 이렇게 인상이 좋은 분은 아니에요. 예, 좀 약간 이렇게 인터뷰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보통 저는 이제 CPAC 행사에서 만났는데 보통 이렇게 복도에서 만나면 인터뷰 잘 응하거든요. 이분은 인터뷰에 잘 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뭐 그렇게 막 열렬히 응원하다가 응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자꾸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얼마 전에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국위원 이제 샨 스틸 의원하고도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캐리 레이크는 뭔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다고. 그냥 친트럼프하면 무조건 당선된다. 그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트럼프가 뭐 공화당을 다 접수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공화당원이 상당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몸소 느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특히 기존에 공화당에 계속 몸담았던 분들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세요. 여전히. 그러니까 마치 이제 방송을 보고 뭐 이렇게 보수 미디어를 보면은 트럼프가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그 캐리 레이크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거는 존 맥케인을 너무 많이 비난했어요. 이제 존 맥케인이 안티 트럼프 인물이라는 건 맞죠. 트럼프하고 존 맥케인 간의 관계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사이가 안 좋은지. 사실 트럼프가 이제 후원금을 잔뜩 줬는데 존 맥케인이 트럼프가 대선 출마했을 때 트럼프가 존 맥케인이 대선 후보였을 때 돈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대선 후보 출마했을 때 마치 광대 후보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가지고 맥케인에 대한 앙심이 생겼던 겁니다. 트럼프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샨 스틸 의원 그 전 캘리포니아 공화당 의장도 그 대목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팔로우를 해가지고 그걸 알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둘 관계가 나빠지고 이제 오바마 케어를 철폐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표 한 장이 모자랐는데 그게 바로 존 맥케인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오바마 케어 폐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오바마 케어가 지금도 계속 현행법이죠. 그래서 캐리 레이크가 한번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원 이렇게 활동하면서 야 너네들 중에 존 맥케인 투표했던 사람, 존 맥케인 좋아하는 사람 여기 있어? 그 유세장에서. 그래서 몇 명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유세장이 아니었고 어떤 저기였어요. 그 실내 유세하는 곳이었는데 그러니까 존 맥케인 지지하는 사람 당연히 많았겠죠.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수십 년간 애리조나에서.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야 너네들은 너네 표는 필요 없으니까 나가 이랬대요. 그건 정치 굉장히 못하는 거예요. 기득권 표까지 끌어안아야 됩니다. 공화당 절대로 그냥 순수하게 트럼프 아웃사이더 표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제가 누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법무장관 국무장관 그때 밋 롬니를 했었어야 융합이 됐다. 아니면은 법무장관 크리스 크리스티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트럼프가. 그러면은 좀 더 단결이 됐는데 일단은 마지못해서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너무 지금 미국이 힘들고 카말라는 트럼프보다 더 싫으니까. 카말라가 트럼프보다 더 싫어서 트럼프 찍겠다는 그런 공화당원이 꽤 생각보다 있어요. 물론 이제
결국 그들도 이제 트럼프 표이긴 하지만 이거는 트럼프한테 주어진 숙제예요. 트럼프가 이제 들어가면은 이렇게 단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 진영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왜냐하면은 차후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중간 선거 나중에도 이렇게 공화당이 좀 더 굳건해지려면은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독불장군이다. 앵커우먼 출신이에요. 앵커우먼. 근데 제가 볼 때도 떨어질 것 같아요. 이분 주지사 선거에서도 떨어졌거든요. 뭐 물론 장난질이 있었다 없었다 뭐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결과는 뭐 예를 들어 장난질도 통했던 거 아닐까 결국에 바이든이 이기고 2020년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단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장난질 당하지 않게 공화당 피해자가 돼서 아 장난질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볼멘 소리 하는 건 싫잖아요. 그래봤자 이제 특히 선거 같은 경우는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특히 애리조나는 얼마 전에 그 정말 그 실감을 할 수 있었던 게 그 론 와킨스 큐죠. 론 와킨스가 큐입니다. 론 와킨스가 출마해가지고 개박살이 났어요. 시체마로 좀 완전히 완패를 했습니다. 큐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1월 6일 어떻게 보면 의회 난입 사태도 그 사람 영향이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한인 코리안이죠. 예, 큐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어도 그렇게 큐로 해가지고 론 와킨스가 완패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음모론이라고 보고 기득권 진영에서 안 좋아했거든요. 론 와킨스를. 제가 론 와킨스가 큐라는 건 이미 몇 년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매사추세츠에서도 올해 이제 34개의 의석 걸려있죠. 자, 6년 임기입니다. 상원은 참고로요. 4년이 아니고 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상원이 좀 더 떵떵거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엘리자베스 워런이 그냥 압도적입니다. 22포인트로 앞서고 있고 캘리포니아 연방상원에서도 스티브 갈비, LA 다저스 스타 출신이죠. 스티브 갈비가 이겼으면 좋겠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근데 애덤 시프 알죠? 시프티 시프. 트럼프가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안티 트럼프 멤버고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조작에 가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띄운 그 자꾸 이렇게 바람을 잡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덤 시프가 23포인트 차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애덤 시프는 참고로 부인이 이브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입니다. 글쎄 뭐 애덤 시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굉장히 젠틀하고 이렇게 충성 로열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강석희 시장하고도 이렇게 그 전 어바인 시장하고 이렇게 커피 마실 시간이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사람이 좋대요. 그분은 또 애덤 시프가. 그러니까 언론 보수 언론, 대한 언론만 놓고 보면은 거의 뭐 악마가 됐거든요. 애덤 시프가. 그렇죠. 뭐 진짜 못된 짓 많이 했죠. 솔직히 트럼프 한테.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잘 챙겨준다 그래요. 민주당원들. 그건 이제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께서 저한테 직접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수를 높게 주더라고요. 애덤 시프. 뭐 같은 민주당원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원 그렇게 잘 챙겨준대요. 애덤 시프가. 그리고 잊지 않는다고 그런다. 수십 년 전의 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챙겨준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으니까 이렇게 연방상원 거의 뭐 차기 연방상원 의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되면은 골치 좀 아프겠네요. 애덤 시프 봐야 되니까 또 더 자주 어떻게 보면 상원이니. 뭐 캘리포니아 뭐 자주 오겠습니까 트럼프가. 자 50. 자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원 기자 왜 자꾸 모르는 얼굴들 설명하고 그래. 근데 연방 상원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그 점을 여러분께 강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정책을 펼치려면 연방 상하원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국내 정책에 있어서. 외교는 대통령 마음입니다. 예, 대통령 재량인데 국내 정책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기 상원 하원 또 입법하고 그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공화당이 2석 앞설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토대로 51대 49. 항상 뭐 박빙이었죠. 연방상원은. 자 그리고 60미니츠가 얼마 전에 카말라 해리스하고 인터뷰한 영상을 이렇게 횡설수설한 거를 편집해가지고 좀 더 똑똑하게 대답하는 걸로 이렇게 그 편집해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오늘날 방송에서 미국 언론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래서 연방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CBS가 해리스 60미니츠 인터뷰를 왜곡했다는 그러니까 주장에 대해 조사 요청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예. FCC Commissioner seeking investigation into allegation
CBS distorted Harris 60 minutes interview. 그러니까 조사 착수했다는 겁니다.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거죠. 조사해야죠. 지금 이것도 그렇고 사실 얼마 전에 ABC 데이빗 뮤어하고 린지 데이비스 그 정신 나간 그 진행자 두 명이 ABC 토론에서 3대1로 트럼프 하고 뭐 맞서 싸우고 질문지를 미리 공유했다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내부 고발자도 나오는데 그 이후 스토리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 이후 스토리가 지금 보수 대한 언론도 다루지 않고 X에서도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뉴욕주 천주교 그리고 기득권 엘리트층이 많이 모이는 행사였죠. 예, 알 스미스 행사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잘했다. 이분 이제 마크 할퍼런이 사실 민주당 성향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MSNBC에 있다가 나오면서 지금 독립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알 스미스 때 뭐 트럼프의 자신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은 트럼프가 이길 것이다. 이대로 이런 버전의 트럼프라면 그렇게 논평했습니다. 자, 조기 투표 시행됐는데 이건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 공화당이 유리하다 여러 이제 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데일리 메일인데 데일리 메일에서는 지금 카말라가 조기 투표에서 조금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원 450만 명이 조기 투표에 참여했고요. 공화당원은 310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그리고 나머지 74만 표는 무소속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440만 표가 나왔고 남성 표는 370만 표. 그러니까 여성들은 대부분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민주당 표가 더 많죠. 낙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낙태 이슈는 저는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저는 섹스 이슈라고 봅니다. 성관계 이슈. 그리고 생명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계획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세이프 섹스 중요성, 그러니까 콘돔 중요성 이런 컨트라셉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abstinence 절제 자제하든지 뭐 이렇게 다양한 루트로 절제 세이프 섹스 안전한 섹스 성관계 이런 걸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요새 그 문화를 보면은 TV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어딜 봐도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별로. 그냥 뭐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남녀가 눈 맞으면은 그냥 잠자리 갖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그 세이프 섹스하고 그런 장면들도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덜컥 임신할 수가 있는 거고 여성들이. 그러면 애를 낳으면은 그럼 정부가 계속 먹여 살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성들이. 그러면 오케이 낳으면은 그러면은 그 비용이랑 그 힘든 삶은 누가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많이 낙태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도 헤아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공화당이 그냥 물론 생명이 중요하죠. 생명이죠. 예, 생명이죠. 태아는.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표현도 안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게 쉬운 이슈는 아니다. 그 여성들이 그래서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거다. 미 전역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낙태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는 거예요. 원 이슈 유권자가 많습니다. 여성들 중에서 젊은 여성들. 나는 그냥 낙태 찬반, 낙태 찬성하는 사람은 나는 찍을 거야. 반대하는 사람은 안 찍을 거야. 그런 사람 많고 또 반대로 여성들 중에서 나는 그 낙태 찬성하는 후보는 절대 찍을 수 없어. 이런 여성들도 많이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블루워 민주당 선거 전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유세에서 트럼프와 보조를 맞추다 이런 제목이 나왔습니다. Blue Wall Democrat aligns with Trump, new pitch to voters before electio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아까 제가 좀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죠. 펜실베니아 현역 상원의원 민주당입니다. 밥 케이시가 wants voters to know how he bucked Biden and sided with Trump. 바이든을 외면하고 트럼프 쪽에 기울었다는 트럼프 쪽에 붙었다는 그런 부제를 달고 있는데요. 한번 광고들 보면은 트럼프하고 관계가 좋다는 듯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광고 한번 틀어볼게요. 보십시오. 예, 밥 케이시, 케이시 연방 상원의원, 현역 의원 광고입니다. Splits with Biden. 바이든 편 안 들었다는 겁니다. Supports Trump's trade order. 트럼프 무역 정책 찬성한다고요. 밥 케이시가. 네? 케이시 현역 의원이. 민주당 의원이 트럼프 편이다. 바이든 편 아니고 나는 트럼프 편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런 광고도 처음 보네요. 그죠? 바이든을 비판하고 또 있습니다. 밑에 볼까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타미 발드윈.
타미 Tammy Baldwin got President Trump to sign her Made in America bill. And then she got President Biden to make it permanent. I'm Tammy Baldwin. I approve this message. A Republican. And I'm a Democrat. Our marriage, pure bliss. But on politics, we just don't agree. Except for Bob Casey. He's independent. That's right. Casey's leading the effort to stop corporate greedflation and price gouging. Casey bucked Biden to protect fracking, and he sided with Trump to end NAFTA and put tariffs on China to stop them from cheating. So in this House, we agree. It's Bob Casey who's doing right by Pennsylvania. 자, 아주 재밌는 광고였습니다. 정말 이게 그 스플릿 티켓이라는 게 바로 여기 나온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는데 마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Our marriage is pure bliss. 우리 결혼 생활 아주 끝내준다면서 하지만 정치에 있어서는 우리는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딱 밥 케이시라는 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한다.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He's independent. 그는 독립적이다. 마치 민주당원이 아닌 것처럼 독립당입니까? 이 정도로 트럼프 인기가 높다는 거예요. 지금 펜실베니아 이런 광고가 나올 정도로.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나는 트럼프 편이고 바이든 편이 아니라는 그런 광고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끝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밥 케이시 의원이 I definitely approve this message. 절대적으로 이 메시지에 내가 찬성한다고. 자, 천연가스. 바이든은 탄압했죠. 화석연료, 천연가스 다 탄압했습니다. 맨날 태양열 노래 부르고. Split with Biden over natural gas exports. 천연가스 수출에 있어서 찬성을 한 거죠. 밥 케이스는. 조 바이든은 반대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스플릿 했다는 겁니다.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당이라고. 우리 같은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무역정책, 관세 때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찬성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공화당 예를 들어서 트럼프를 찍는다고 상원을 공화당 무조건 찍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르다는 거. 지금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 왜 트럼프가 더 유리하다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막 그 여론조사 뭐 최근 여론조사들 보면은 흑인 유권자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고 트럼프 지지를 하는 유권자들 그리고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 트럼프 향한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고 싱글 여성들도 심지어 트럼프를 향한 지지율이 4년 전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표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론 이제 여성들은 대부분 이제 민주당 찍지만 싱글 여성 뭐 라틴계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지고 무슬림 심지어 이렇게 높아지고 그런 걸 보면은 아 트럼프가 이기겠구나. 게다가 데이터들을 보면은 공화당한테 불리하게 했는데도 이 정도로 선전해 트럼프가 뭐 1, 2포인트 지금 이제 앞서고 있는 걸로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악조건 막 단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서고 있어. 트럼프가 이기겠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밥 케이스도 부랴부랴 나도 트럼프 안티 트럼프하고 노래 부르면 안 되겠는데 이러는 겁니다. 지금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4년 전만 해도 이런 광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안티 트럼프 노래 불렀거든요. 사실 이 사람도 트럼프 탄핵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근데 마치 나 그런 적 없어 이런 거죠. 이제 연기하는 거죠. 나 트럼프 무역정책 지지해 이러면. 그리고 타미 발드윈 민주당 현역 의원도 마치 트럼프를 꼭 이렇게 같이 넣었습니다. 광고에.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같이 이렇게 화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이거. 트럼프가 인기 많으니까. 위스콘신에서도.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왔잖아요. 카멀라보다. 위스콘신에서. 가장 최근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린 거죠. 자, 이제 마무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대선 굉장히 흥미진진하고요. 전 선거일 이후가 저는 조금 걱정돼요. 예. 또 난리칠까봐 딥스 진영이. 자, 모든 경합주, 모든 메이저 경합주 7개죠. 7대 경합주에서 다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트럼프가 몇 개 주에서 이길 것 같습니까? 7개 중에 7개 주 중에서 저는 7개 주 다라고 그랬거든요. 다 승리할 거라고. 예, 그냥 올인입니다. 올인 저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진정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전해. 자, 이건 이제 제 후원 주소입니다. 그리고 자, 후원 내용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자, 메가 알부민 여러분께서 메가 알부민도 많은 구매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hnhkorea.com 제가 댓글 핀으로 걸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추천인 회원 가입한 다음에 추천인을 진실정치라고 하고 구입하면 20%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번 백악관, 연방상원, 연방하원 누가 이길지 여러분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또 뭐 연방상원은 공화당, 연방하원도 공화당, 백악관도 공화당 뭐 이렇게도 전망해 주실 수가 있겠고요. 저도 그걸 원하고 있고. 근데 여러분 예상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었는데 은행 계좌로 이렇게 하나은행 통해서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름들은 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메일도 이렇게 직접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양서공안@gmail.co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oneoped.com, oneoped@gmail.com, wonoped@gmail.com 그쪽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젤로 보낼 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 보낼 때 이메일 주소 같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